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금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수학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복분자 무화과 여기 살펴볼 차례죠. 네, 여러분 교재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3번 해가지고 수학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에는 우리 복분자랑 무화과 두 가지 품목이 들어간다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설명드렸고,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 복분자랑 무화과 품목은 딱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수학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복분자랑 무화과의 보험금 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 계산 공식 어떻게 되냐 바로 볼게요. 박스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보험금 지급 사유랑 보험금 계산 요 두 가지 위주로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공부하셔라 라고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 중요 포인트. 자, 과수 품목 중에 유일하게 복분자만 우리 보통 약관으로 경작 불능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거는 특이사항이니까 여러분 지금 맞아 그랬지. 복분자만 경작 불능 보장 받을 수 있었지. 얘가 지금 딱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있는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식물체가 피해를 입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되고, 자,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데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 주세요라고 신청하지 않으면은 보험금 지급되지 않아요.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라고 신청까지 해야지 경작불능보장 보험금 지급됩니다. 자,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세 번째,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라고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지 경작불능보장 보험금 지급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보험금 계산 어떻게 계산하냐? 자, 보험 가입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일정 비율이 뭐냐? 여기서 일정 비율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 있죠? 그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표에 따른 그 비율로 우리가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표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여기 표 박스 아래 보시면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에서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죠? 자, 우선 우리 기본 자기부담 비율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10%, 15%, 20, 30, 40%로 지금 이렇게 자기부담 비율 총 5가지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각각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아요. 자기부담 비율이 10%예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의 45%를 우리는 경작불능 보험금으로 드릴 거고요. 자기부담 비율이 15%면은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의 42%를 경불보험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이 20%면은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의 40%를 경불보험금으로 드리고요. 자기부담 비율이 30%면은 보험 가입 금액의 35%, 마지막으로 자기부담 비율이 40%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의 30%를 경작불능 보험금으로 드리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일정 비율,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일정 비율이라고 할 건데요. 여기 있는 일정 비율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암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숫자를 보자면은 먼저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빼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값을 2로 나눠주면은 지금 여기에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친 이 일정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15%형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자, 100에서 자기부담 비율 15죠. 자, 얘를 2로 나누어 주면 자, 지금 우리는 그럼 얼마 나오냐? 42.5%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케이스에만 이제 소수점 이하는 다 없애버리고 42%로 할 거예요.
자, 얘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서 3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30을 빼고 얘를 2로 나눠주면은 35가 나오죠. 한번 확인. 자기부담 비율이 30%인 경우에는 자, 일정 비율 35%로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부담 비율에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을 다 넣어주면 되는데 자기부담 비율이 15%로 나온 경우에만 소수점 이하를 없애고 42%를 우리는 일정 비율로 할 거야. 얘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경작불능 보험금의 일정 비율 제가 지금 적어드린 요 공식만 외우시면은 쉽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럼 다시 위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가입 금액에 아래 나와 있는 이 표에 일정 비율을 곱해주면은 우리는 경작불능 보험금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복분자랑 무화과, 보통약관 이 두 가지의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냐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보험금 지급 사유는 특이사항 없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하면은 보험금 지급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 공식은 다 똑같죠. 보험금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가피자 공식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 기본 공식은 다 이 공식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복분자도 가피자, 무화과도 가피자 공식으로 지금 기본 공식은 동일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각각의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복분자랑 무화과는 여러분이 진짜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복분자랑 무화과는 지금 여러분 처음 강의를 듣는 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2차 2과목 기본 이론까지 강의까지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심화 과정이죠. 문제풀이 강의 진행할 때는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다시 한번 그때 복분자랑 무화과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요렇게 진행되는구나 요 정도로 기본 개념만 맛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자,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로 우리는 복분자의 피해율을 구해주는데요. 자, 고사 결과 모지수. 자, 이거는 사고가 5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한마디로 수학기 이전에 발생했냐. 자, 그리고 사고가 6월 1일 이후 한마디로 수학기 이후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달라져요. 자,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평년 결과 모지수. 자, 거기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고 거기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자, 거기에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고가 수학기 이후에 발생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로 우리는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준다. 자, 용어가 진짜 어렵죠.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심플하게 우리 복분자의 보험금 계산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 공식으로 구하고 여기에서 피해율이란 거는 지금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를 해주면 기본적인 피해율을 산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고사 결과 모지수는 사고가 수학 전에 발생했냐 아니면은 수학기 이후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고사 결과 모지수 값을 구하는 게 다르구나. 요 정도만 보고 일단 넘기실게요. 자, 그리고 무화과도 기본 공식은 가피자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 마찬가지로 사고가 수학 전에 발생했냐 아니면은 수학기 이후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자, 사고가 수학 전에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평수미 평으로 구하고 그리고 수학기 이후에 발생했으면은 이미 수학기 전 사고 피해율이 있겠죠. 자, 그래서 1에서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을 빼주고 거기에다가 남아있는 수학량 비율, 자녀 수학량 비율이라고 할 거예요. 자녀 수학량 비율을 곱해주고
그리고 결과지 PAU를 곱해주면은 우리는 수학기 이후에 PAU를 산출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냥 가피자 공식으로 무화과의 보험금을 구하는데 여기에서의 PAU를 구하는 게 포인트다. 근데 수학 전 사고가 발생했냐, 수학기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냐에 따라서 PAU를 구하는 공식이 달라지는구나. 자, 요 정도 보고 넘기시면은 훌륭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우리 추가 설명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무조건 특약이라고 했죠. 자, 나무 특약은 기본 공식이에요. 가피자 공식이고요. 자, 여기서 PA율은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를 하면은 나무의 PA율 산출 가능하고요. 또 하나 포인트, 나무 자기 부담 비율 무조건 5%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자기 부담 비율은 5%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동일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다. 되셨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복분자랑 무화과의 큰 틀, 보험금 계산하는 큰 틀을 살펴봤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특이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잡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복분자부터 추가 설명 나오는데요. 자,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지금 복분자 이 내용이 우리 2차 과목에 실려있던 내용인데 여러분 교재가 개정되면서 1차 과목에도 함께 실리게 된 그런 페이지입니다. 자, 내용 같이 보자면은 먼저 복분자. 복분자는 특이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복분자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복분자는 우리 과수 품목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복분자는 경작불능 보험금 관련 설명이 첫 번째 페이지 나오는데요. 이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는 용어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경작이 불능하니까 보험금 주세요 라고 해서 보험금을 받는 게 경작불능 보험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 보험금 주세요 라고 해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아갔어요. 그러면은 그 농지는 더 이상 계약자가 그 경작자가 무언가를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경작이 불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인 수확물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우리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절대로 계약자가 보험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작불능 보험금도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목적물이 산지 폐기된 것을 확인 후 지급한다. 자, 당연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경작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주세요 라고 해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아갔어요. 근데 그 농지에서 추가적인 수확물이 나와서 그 계약자가 추가적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 폐기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경작 불능 보험금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농지에서는 나올 게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작 불능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은 지급한 후에 보험 계약은 당연히 더 이상 유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급 후에 보험 계약은 소멸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 경작 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3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했죠.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나 경작 불능 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지 경작 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자, 식물체 피해율이 뭐냐? 그게 바로 주 2번에 추가 설명 나와 있죠. 식물체 피해율은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누면은 식물체 피해입은 식물체 피해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 3번 보자면 이번에는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가 복분자, 무화과 품목 보기 전에 자, 우리 이제 자꾸 교재에서 결과지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그리고 결과모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우리 이 2가지의 정확한 용어를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결과지. 자, 말 그대로 보시면 되죠. 결과가 열리는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과지는 열매가 열리는 가지.
열매가 열리는 가지가 결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모지는 거기에 어미모자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결과모지는 이러한 열매가 열리는 가지인 결과지가 붙는 가지를 우리는 결과모지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모지는 결과지가 붙는 가지로, 자, 일반적으로 결과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를 우리는 결과모지라고 할 거야 라고 지금 우리 용어의 정의 나와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용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시 아래 내려가서 주 3번 보자면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뭐냐? 수정이 불량됐다고 환산한 고사 결과 모지수, 고사한 결과 모지의 개수. 자, 이렇게 용어 그대로 보실 거예요. 자, 그거는 살아있는 거에서 우리는 수정 불량 환산 개수라는 거를 곱해주면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가 뭐야 할 수 있죠. 바로 아래 주 4번에 나와 있어요. 자, 전체 결실수분의 불량 결실수에서 자연 수정 불량률을 빼주면 되는데, 자, 우리 이 자연 수정 불량률, 자, 이거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자, 우리 자연 수정 불량률은 15%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2014년도인가 그 연구 용역 결과예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우리 2차 2과목에는 나오지만 2차 1과목에는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2차 2과목에서 요 해당 페이지 나오면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은 자연 수정 불량률은 15%다. 자, 이거는 15%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안 해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다가 이 전체 결실수분의 불량 결실수에서 15%를 빼서 우리는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주 5번 보면은 이번에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자, 어떻게 구하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가번 첫 번째 케이스는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사 결과 모지수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학 전 사고로 지금 고사 결과 모지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게 가번이고요. 그리고 자, 우리 수학 전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고사 결과 모지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 케이스는 나번에 나와 있다. 자, 각각의 공식 나와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여러분 기본 이론 강의 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으로 우리가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구나. 요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전부 다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라는 걸 곱해주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누적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주 7번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가 뭐냐? 자, 이거는 수학 1에 따른 자녀 수학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빼주면 되는데 그 자녀 수학량 비율 어떻게 구하냐? 자, 아래 박스표에 나와 있죠. 자, 요 표는 여러분 암기하실 거예요. 자, 별표 치고 이거는 우리 실제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나오고 있냐? 요 경과 비율, 여기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 이렇게 빈칸을 뻥뻥 뚫어놓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경과 비율 수치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괄호친 여기 있는 거는 통째로 여러분이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복분자 사고 일자가 6월 1일부터 6월 20까지죠. 그래서 6월 중 사고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6월 20까지인데 자, 6월 1일부터 6월 7일에 사고가 났냐? 또는 6월 8일부터 6월 20일에 사고가 났냐에 따라서 요 경과 비율 퍼센테이지 구하는 공식이 다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복분자 사고가 6월 5일에 났다. 사고 일자가 6월 5일이다. 자, 이런 경우에 경과 비율은 어떻게 되냐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사고 발생 일자에다가 이 6월 5일이니까 5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98-5 하니까 경과 비율은 93%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고일이 만약에 6월 10일에 났대요. 자, 이런 경우에 경과 비율을 구해라 하면은 요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고 발생일은 10이니까 10의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10 더하기 460 나누기 2.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 계산기에서 두드려서 계산하면은 이제 사고가 6월 10날 난 경우에 경과 비율이 몇 %가 되냐 지금 이게 나온다. 자, 요렇게 표 보시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리고 결실률 나와 있고, 자, 위에서 계속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뭐냐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뭐냐. 자, 그것에 중요한 음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주 13번에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자, 무화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가 중요하냐? 자, 주 5번 볼게요. 무화과의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은 언제까지? 7월 31일 이전 발생한 기사고 피해율을 우리는 무화과의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이라고 할 거야 라고 돼요. 자, 왜 그러냐? 무화과는 사고가 7월 31일 이전에 발생했냐? 그리고 8월 1일 이후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지금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7월 31일 이전에 먼저 발생한 사고 피해율을 우리는 수학 전 사고 피해율로 할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고 발생일에 따른 자녀 수확량 산정식 나와 있어요. 자, 동일해요. 앞에서 본 복분자랑 동일하게 이 자녀 수확량을 산정하는 공식, 여러분 얘를 통째로 암기하시면 돼요. 자, 무화과는 수확을 8월부터 10월까지 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 발생 월 기준으로 할 거예요. 앞에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이었는데 자, 무화과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다. 그래서 사고 발생 월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사고가 8월에 발생했냐, 9월에 발생했냐, 10월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각각의 산정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월의 사고 발생 일자에 사고가 발생한 일을 넣어주어서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무화과에 각각에 해당하는 월에 따른 자녀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정리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결과지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 중요해요. 자, 무화과 결과지 피해율 구하는 공식. 자, 기준이 되는 기준 결과지수를 분모 자리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우리가 각각 산출한 고사 결과지수 더하기 미고사에다가 착과 피해율 곱해주고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빼면은 결과지 피해율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하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런 공식이 있구나 요 정도로 맛보기로 보고 넘어가시고 이 파트는 나중에 우리 2차 2과목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랑 같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면은 이제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2개 품목이 있다고 했어요. 오디랑 감귤인데 감귤 중에서 온주 밀감류 감귤이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얘네도 보험금 지급 사유, 언제 보험금을 지급하냐, 그리고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냐, 요 2가지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OD 먼저 볼게요. 자, OD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구나. 기본적인 공식 심플해요. 특이사항 없고요. 자, 계산 공식 봐도 가피자 공식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같이 확인해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는 OD의 보험금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피해율이 조금 특이하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가피자 공식의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평수미평이라고 했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준 게 우리 기본적인 피해율이라고 했는데 자, OD 같은 경우에는 평수미평이 아니에요. 자, 결실수란 용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수확량이 아니고 조사 결실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OD의 피해율은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결실수를 평년 결실수로 나눠주면은 OD의 피해율이 되는구나.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용어만 다를 뿐 우리 계산하서 대입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용어 위주, 조사 결실수라고 하는구나. 만약에 시험에서 여기 빈칸을 뻥 뚫어 놓으면은 조사 결실수라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래 감귤 온주 밀감류. 얘가 조금 특이하죠. 자, 그리고 감귤 온주 밀감류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에 조금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보실 건데요. 자, 먼저 보통 약관 먼저 볼게요. 자, 감귤은 보험금 계산 공식이 가피자 아니에요. 우리 기본 공식 손자로 갈 거예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면은 심플하죠. 보험금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냐,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아래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감귤 온주 밀감류는 특약이 많아요. 지금 특약이 3개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특약 수학 개시 이후에 동상해 보장 특약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무 특약, 세 번째는 우리 마찬가지로 특약으로 과실손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 어떻게 되냐. 자, 그리고 공식 볼게요. 우리 수학 개시 이후 동상해 보장 공식 동일하게 손자로 지금 보험금 계산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손해액 구하는 거랑 자기부담금 구하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무는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가피자죠. 가피자고 자기부담 비율은 5%로 할 거야. 자, 그리고 과실손해 추가 보장 마찬가지로 10% 보장해 드릴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감귤 특이사항 일단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 특이하고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넘겼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각각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아주 까다로워요. 자, 그리고 우리 동상해 보장은 손해액 구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손해액이랑 자기부담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 지금 아주 어렵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냥 요 정도 있구나라고 보실 거고, 나중에 2차 2과목은 우리 본격적인 계산 문제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어디까지 아셔야 되냐? 자, OD는 가피자로 구하는데 피해율이 평수미평 아니고 평조미평이다. 그리고 감귤은 기본적으로 손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으로 보험금 계산할 겁니다. 근데 손해액, 피해율, 자기부담금 구하는 게 조금 특이하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감귤, 온주 밀감류 마찬가지로 특약으로 과실손해 추가 보장 받을 수 있는데 동일하게 10%더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지금 기본 이론 강의 지금 첫 번째로 진행하는 강의에서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 나머지 어려운 사항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이죠. 문제풀이 할 때 추가 설명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아래에 추가 설명 볼게요. 어디? 조사 결실수가 뭐냐? 조사 결실수는 손해평가를 할 때 표본으로 선정한 결과모지의 결실수를 우리는 조사 결실수라고 할 거야. 용어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의, 주삼, 주사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감귤 온주 밀감류. 자, 등급 내 피해 과실수 어떻게 구하고 등급 외 피해 과실수 어떻게 구하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피해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출하 등급을 분류하고 피해 인정 계수를 적용해서 산출을 하고 있구나. 자, 지금은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이거 별표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주 6번 한번 볼게요. 주 6번 보면은, 자, 우리 출하 등급 내외 구별. 자, 이거는 과실의 크기만 기준으로 우리가 출하 등급 내 구별하고 있구나. 크기 위주로만 산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8번 마찬가지로 수학기 잔존 비율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수학기 잔존 비율, 자, 암기하셔야겠죠. 자, 감귤 온주 밀감류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한 월에 따라서 12월에 발생했냐, 1월에 발생했냐, 2월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잔존 비율 구하는 공식이 각각 달라요. 자, 얘는 암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리고 감귤 온주 밀감류에서 동상해, 자, 제가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같아요.
자, 이 동상에는 지역이 제주도냐, 제주도 이외냐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다고 했죠. 이거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제주도에 같은 경우에는 영하 3도씨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돼야 되고, 제주도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게 동상의 기본 조건이고, 자, 이런 조건이 지속됨으로 따라 추가 플러스 농작물이 얼어야 되죠.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가 기본적으로 동상해다. 자, 얘는 개정된 거기 때문에 별표 크게 다시 한번 달고 이렇게 지나갈게요. 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눈으로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 살펴보실 거고요. 자,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살펴볼게요. 자, 우리 기본적인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이사항은 이 다음에 나와 있죠. 자, 호두랑 살구, 유자 얘네는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랑 15%가 없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이다. 자, 품목 다시 한번 확인. 호두, 살구, 유자는 시범사업이라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랑 15%가 없구나.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20, 30, 40. 자, 예를 들어서 자, 품목이 지금 유자라고 나왔어요. 자, 유자고 자기 부담 비율은 최저 자기 부담 비율 적용 이렇게 하면은 자, 몇 프로로 해야 돼요? 자, 우리 만약에 뭐 감이나 그리고 뭐 사과 이런 게 나오면은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은 10%가 되지만 유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랑 15%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나오면은 우리가 20%구나. 자, 요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야 돼요. 자, 문제를 다양하게 응용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호두랑 살구랑 유자는 20, 30, 4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 선택 기준. 자, 여기서는 10%랑 15%가 중요합니다. 두 개 묶어서 별표 한 개 달고. 자, 20, 30, 40은 제한이 없어요. 그냥 계약자가 선택하는 대로 선택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는데 10%랑 15%가 특이해요. 근데 여기서도 자, 또 개정이 됐죠. 자, 원래 이 부분이 그냥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 이랬는데 순보험료가 120% 미만으로 자, 여기 수치랑 단어가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자기부담 비율 10%형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이어야 되고요. 3년간 계약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사람에 한해서 선택 가능하고요. 15%형은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되겠죠.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보험 가입한 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선택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 포인트 잡은 여기 위주로 여러분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비가림시설 자기부담 비율. 자,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 진짜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할 건데 자, 한도 적용을 받는다고 했어요. 최저 30, 최고 100만 원. 자, 다만 피복제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자기부담금 마찬가지로 손해액의 10%로 하는데 한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했죠.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아, 피복제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드는구나. 자, 그리고 나무 자기부담 비율 지금 여러분 이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5%다. 나무는 특약이고 무조건 자기부담 비율 5%구나. 자, 그리고 특약 다시 한번 눈으로만 확인하실게요. 자, 나무 손해보장 특약 첫 번째 나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복숭아, 감귤, 망감류, 포도 품목에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 감귤 온주 밀감류는 수확량이라고 안 하고 과실손해 추가 보장 특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과실손해 추가 보장 특약이구나.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호두회 같은 경우는 조수회로 인한 피해 보장받지 않을래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수회 부보장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바로 조수회로 의하거나 조수회의 방제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받지 않을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용 대상 아래 보시면 1번, 2번, 3번 자 이러한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하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방제를 위한 시설에는 뭐가 있냐? 자 목채끼, 올무, 간모형, 원통 모형 아래에 예시 사진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방제를 위한 시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개시 이후 동상해 보장 특약 자 설명 많이 드렸죠. 자 이것도 특약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참대포 3가지는 화재, 비가림 시설의 화재가 특약이라고 설명드렸죠. 얘도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7번, 8번, 9번 아 이런 특약도 있구나 요 정도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과수품목의 내용은 전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우리 과수품목의 평년 수확량 어떻게 산출하냐 그 내용이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에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나의 강의로 예시 문제랑 같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